안녕하세요. 글로벌 러닝센터 이태식입니다. D-올류 팰리세이드에는 엔진 사양으로 가솔린 2.5 터보 GDI 엔진이 적용되는데 엔진의 출력과 토크를 효율적으로 휠로 전달하기 위해서 엔진 성능에 맞는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바로 전륜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이 변속기는 기존 차에 적용되었던 변속기죠. 팰리세이드뿐 아니라 투싼, 스타리아, 그랜저 등 많은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는 8단 변속의 다단화를 통해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죠.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기존 차의 엔진 사양과는 다르게 내연기관 차량에 가솔린 2.5 터보 GDI 엔진만 적용되는데 가솔린 2.5 터보 GDI 엔진은 최대 토크가 기존 차의 가솔린 3.8 엔진보다 높고 디젤 2.2 엔진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A8 LF2 사양의 토크 스펙을 가져가면서 연비 향상을 위해 투챔버 토크 컨버터가 적용된 A8 LF2 보강 사양을 탑재하였습니다. A8 LF2 보강 변속기는 대형 전륜 8단 자동 변속기의 우수한 성능에 연비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변속기로 D-올류 팰리세이드에 최초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전륜 8단 자동 변속기에는 변속기 보호를 위해 변속기 고유온 보호로직이 적용되는데요. 변속기 오일이 고유온 상태, 즉 높은 오일 온도 상태가 되면 클러스터에 변속기 과열 경고가 팝업되어 출력 제한 및 변속기 오일을 냉각하도록 안내합니다. D-올류 팰리세이드의 변속을 위한 SBW는 기존 차의 버튼 타입에서 컬럼 로터리 타입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조작 방식은 전진 방향으로 돌리면 D단, 후진 방향으로 돌리면 R단, 살짝 돌리면 N단, P 버튼으로 P단 변속되는 방식으로 현대차에 적용된 컬럼 로터리 타입과 동일합니다. 대신 전자식 변속 컬럼에 차량 시동 버튼이 적용된 것은 D-올류 팰리세이드가 최초입니다. 팰리세이드 기존 차에서는 SBW 제어를 SCU가 수행하였는데 D-올류 팰리세이드는 VPC라는 신규 제어기가 SBW 제어를 수행합니다. VPC는 비이클 플랫폼 컨트롤러의 약어로 파워트레인과 실시 기능을 통합한 크로스 도메인 제어기 역할을 합니다. VPC는 대시 패널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SBW 제어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제어기 위치를 기억하셔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VPC 아래쪽에 TC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올류 팰리세이드에는 상시사륜 구동 시스템인 H-트랙이 적용되는데 기존 차에도 적용되었던 H-트랙은 D-올류 팰리세이드에서 더욱 진보되었습니다. 기존 차에서 H-트랙과 함께 적용된 홈로 주행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가 적용되어 노면 조건에 맞는 세팅을 통해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신차에서는 홈로 주행 모드에 오토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주행 중인 노면의 상태를 인지하고 온로드,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 중 하나를 차량 스스로 자동 선택하여 최적의 상태로 주행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H-트랙 적용 시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인 DBC가 적용되는데 험로 주행 모드 중 머드 모드일 때 자동 활성화되어 험로 탈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죠.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은 머드 모드 외에서도 사용 가능한데 차속 40km까지 작동하고 이후에는 차속 60km까지 작동 대기 상태가 됩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기능은 H-트랙과 함께 적용되는 기능이지만 ESC 제어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휠 드라이브 ECU는 좌측 사이드 러기지 트림 안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D-올류 팰리세이드 파워트레인, 변속기와 올휠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러닝센터 김경태입니다. 그 이름을 따온 차박 캠핑가의 도시 중 하나인 퍼시픽 팰리세이드에서 그 이름을 따온 팰리세이드. 차량 이름의 어원에 맞게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하고 차박, 캠핑 등에서도 완벽한 공간감을 자랑하는 완성형 SUV 팰리세이드가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 D-올류 팰리세이드에는 어떠한 편의 기능과 네트워크 특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는 적용되어 있는 주요 편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는 워크 어웨이 락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전원 오프 상태에서 스마트 키 또는 디지털 키를 소지한 상태로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BDC에서 해당 인증키가 미감지된 것을 확인한 후에 도어 락을 수행합니다. 자연스럽게 디지털 키에 대해 이야기 드려볼게요. 기존 LX2 P에 적용되었던 디지털 키 2 터치에서 이제는 디지털 키 2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적용되어 스마트 키 없이 디지털 키만으로 간편하게 차량에 출입하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편의 기능은 빌트인 캠입니다. 매번 보는 빌트인 캠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이번에 적용된 것은 빌트인 캠 2.5라고 하여 기존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차 중 모션 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차 중에도 카메라에 통합 적용된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에서 발생한 움직임에도 빌트인 캠이 기록을 남기는 기능입니다. 주차 시 레이더만 작동하다가 차량 주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카메라 온하여 20초 동안 영상 녹화를 실시하고 녹화 종료 5초 전부터 물체가 감지되면 추가 20초 영상 녹화 및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차량 주변에서 움직임이 많아 레이더가 감지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빌트인 캠에 기록되는 횟수가 다량 발생할수록 기록 가능 시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두 개의 분리된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론트 H백은 냉방 시 1열을, 난방 시 1열과 2열을 커버하고 리어 H백은 냉방 시 2, 3열을, 난방 시 3열을 커버하여 냉난방 시 각각 H백마다의 영역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냉방은 머리와 가슴을 타깃으로 하고 난방은 발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조 덕트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애프터블로우 기능은 프론트 H백에만 적용되어 시동 오프 후 30분 뒤에 블로우 모터를 온하여 약 10분간 작동하며 공조 시스템상에 남아있는 응축수와 습기를 제거해 주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애프터블로우 기능은 시동 종료 이전에 공조가 5분 이상 작동한 이력이 있고 시동 종료 후 12V 배터리의 SOC가 70% 이상일 때 작동합니다. 지금까지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편의 전장 및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가 테일게이트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테일게이트에 장착된 카메라들의 종류에 대해 글로벌 러닝센터 김경태 강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일게이트를 닫고 보니 카메라가 여러 개 장착되어 있군요. 리어 상단에 DCM을 위한 카메라와 중앙부에는 빌트인 캠 후방 카메라가 각각 자리하고 있고 하단 중앙부에는 RVM 카메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주행 시 오염물질이 묻은 후방 카메라에 클리닝 시스템을 적용해 리어 와이퍼를 작동하면 자동으로 DCM 카메라와 RVM 카메라 각각의 워셔액을 분사합니다. 빌트인 캠은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되면서 2.5 버전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통합형으로 적용된 레이더가 주차 중 차량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해 필요시에는 카메라를 온하고 주변 상황을 약 20초간 녹화합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 내연기관 차량에는 가솔린 2.5 터보 GDI 엔진과 전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고 옵션으로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인 H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솔린 2.5 터보 GDI에 대한 내용을 글로벌 러닝센터 복진성 강사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 파워트레인의 주요 적용 기술 및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가솔린 엔진을 다운사이징한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GDI 단일 사양의 전륜 엔진이 적용됩니다.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kg/S로 뛰어난 연비 효율과 성능을 발휘합니다. 디젤 엔진은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GDI 엔진의 주요 적용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흡기 장치인데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피스톤에 의한 자연 흡기 방식으로 공기를 흡입하지만 출력을 필요로 하는 운전 영역에서는 배출되는 배기가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소실로 공기를 과흡하는 방식의 터보차저가 적용됩니다. 터보차저 적용은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를 발휘하여 가속력이 향상되고 고속에서는 적은 배기량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냉각은 실린더 헤드 측면부에 ITM을 적용하여
기존 팰리세이드에 적용되었던 서머스탯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각각의 장치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따라 냉각수를 제어하여 최적의 온도로 냉각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연료 분사 장치는 MPI와 GDI 분사 방식의 조합인 듀얼 연료 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엔진 온도가 낮은 시동 초기와 힘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GDI 연료 분사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350바의 연료 압력으로 연소실로 연료를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시동 성능과 출력이 향상됩니다. 정속 주행 시, 즉 RPM이 낮은 구간에서는 MPI 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속도와 엔진 부하에 따라 두 개의 인젝터의 장점만을 조합하여 차량을 구동하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배기가스 저감 효과를 실현하게 됩니다. 흡기 측 ECVT는 전동식으로 밸브 개폐 시기를 연속적으로 가변제하는 밸브 타이밍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유압식 CVT보다 전동 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고 빠른 밸브 타이밍 조절이 가능합니다. 연소효율을 높여 배기가스 저감과 최적화된 엔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올류 팰리세이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받는 차량인 만큼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차량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을 낮춰 다운사이징하면 고배기량 엔진과 동일한 고출력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터보차저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터보차저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흡입 행정 시 흡입되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압축하여 연소실로 공급하는 역할로 흡입 효율 증가에 따라 출력을 향상시키는 장치입니다. 터빈은 분당 최고 10만 rpm 이상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휠 샤프트의 베어링에는 충분한 엔진 오일을 공급하여 냉각과 윤활을 동시에 합니다. 또한 별도의 냉각수 피드라인과 드레인 라인이 있어 고온으로부터 터보차저를 냉각하여 장치를 보호하게 됩니다. 터보차저에서 과급되는 압축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는 터보차저의 터빈 휠에 부딪히면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터빈의 회전 에너지는 같은 축에 연결된 컴프레셔 휠을 고속으로 회전시킵니다. 컴프레셔 휠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좁아지는 통로를 지나면서 강력하게 압축합니다. 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터쿨러에서 공기의 온도를 낮춰 다시 밀도를 높이고 흡기 매니폴드를 통해 실린더로 공급되어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하게 됩니다. 인터쿨러는 차량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인터쿨러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터보차저가 만들어내는 압축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부스트 압력 센서가 인터쿨러를 지나 인터쿨러 파이프에 적용되어 있고 흡입 공기 라인을 계측하기 위한 맵 센서는 흡기 매니폴더에 별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주행 및 엔진 부하 상황에서는 부스트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엔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를 열어 배기가스를 방출시켜 부스트를 낮추게 됩니다.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는 구동 모터를 통해 제어하는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 액추에이터 방식이 적용되며 정밀하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어 엔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 액추에이터는 운전 부하에 따라 제어되며 배기가스 일부는 배기 터빈 앞에 있는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를 지나게 됩니다. 이는 배기가스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 과잉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 밸브는 시동 오프 시에는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이고 시동 시에는 밸브 열림 제어를 수행합니다.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 액추에이터는 ECM으로부터 PWM 신호로 작동시킵니다. RCV는 제순환 밸브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과급 공기의 요동으로 발생되는 높은 압력파를 컴프레셔 입구 쪽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장치입니다. RCV는 인터쿨러 인let 파이프 상단에 장착되어 있고 RCV와 연결된 제순환 호스는 에어 클리너와 컴프레셔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RCV 밸브를 열면 상승된 압력을 되돌려 컴프레셔율로 다시 유입시키게 됩니다.
RCV는 별도의 RCV 솔레노이드 밸브로 제어되며 온 또는 오프 제어만을 수행합니다. 주의사항으로 RCV 솔레노이드 밸브 재조립 시 솔레노이드를 제어하는 정확과 부합 라인의 위치가 다르므로 솔레노이드 밸브 니플의 에어호스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공기를 흡입하는 에어 인테이크 외에 에어 클리너 측면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에어플랩이라는 가변 밸브인데요. 차량 정부하 영역 4000rpm 이상에서는 에어플랩 밸브가 열리면서 추가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게 됩니다. 별도의 액추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보면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부하 영역에서의 공기의 빠른 요동은 에어 인테이크 호스에 강한 부합을 발생시키고 에어플랩의 밸브를 강하게 빨아당기는 힘으로 밸브가 기계적으로 열리는 원리입니다. 에어플랩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에어 인테이크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만나서 에어 클리너를 동시에 거치고 연소실로 많은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에어플랩은 람다 엔진의 고출력 엔진에만 적용되었었는데요. 근본에 출시한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도 신규로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식 eCVT 시스템은 전동 모터를 이용하는 전동식 연속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입니다. 엔진의 흡기 캠 샤프트에 eCVT 유닛이 장착되어 있고 유압이 아닌 모터의 좌우 회전력으로 차량 부하에 따라 캠 샤프트의 회전 각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모터의 전류 제어를 통해서 정밀한 제어와 캠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동성이 좋고 배출 가스를 저감합니다. 또한 흡기 밸브의 작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출력 및 연비를 향상시켜줍니다. 배기측 CVT 시스템은 유닛 중앙에 체결되어 있는 볼트 오일 컨트롤 밸브의 유로를 유압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의 터보차 시스템과 이 CVT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러닝센터 이태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셰시 시스템과 에이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처음 등장하면서 가격 대비 훌륭한 공간감과 주행 성능, 승차감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죠. 현대차 플래그십 SUV로서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팰리세이드인데 장점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탄생한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어떨까요? 차량에 맞게 서스펜션, 스티어링, 브레이크 등 최적화된 셰시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주행 및 주차 중 안전과 편의를 보조하는 에이다스 기능도 기존 차 대비 더욱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기존 차 대비 라이드 앤 핸들링,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져 더 고급스러운 패밀리카로 구현되었습니다. 휠의 사양은 18인치, 20인치, 21인치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휠은 쇼업소버 사양으로 셀프 레벨라이저 사양이 기본 적용되고 21인치에는 ECS 사양이 옵션 적용됩니다. 특히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ECS 적용 시 프리뷰 ECS 로직이 적용되는데요.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활용해 노면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미리 댐퍼 제어를 하여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죠. 또한 스티어링 휠의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인 HOD가 기본 적용되어 조향 보조 기능 사용 시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RNH 성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추가 적용된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대형 SUV 차량에 걸맞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전륜에 18인치 브레이크 디스크 및 1P 플로팅 타입 캘리퍼가 적용되고 후륜에 17인치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에 모터가 장착되어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MOC 타입의 EPB가 기본 적용됩니다. EPB는 운전자가 직접 체결, 해제할 수 있지만 EPB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일 때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EPB 부가 기능도 적용되는데요. P2X 릴리즈, 드라이브 어웨이 릴리즈 기능이 적용됩니다. P2X 릴리즈 기능은 P단에서 R단 또는 D단 변속 시 자동으로 EPB를 해제해주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드라이브 어웨이 릴리즈 기능은 주행 중 자동으로 EPB를 해제해주는 기능인데 주행 상황에서 EPB를 체결한 이후 자동 해제되는 상황에 작동됩니다. 이때 시트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석 도어, 엔진 후드,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EPB가 자동 해제됩니다. EPB가 적용된 대부분의 차량에서 이와 같은 자동 해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고객 대응에 도움될 수 있겠죠. ESC는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SC가 자동차에 적용된 이후 차량의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이를 파생하여 각종 안전 시스템이 추가 개발되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ESC를 기반으로 차량의 통합적인 제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위한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의 일환으로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VPC라는 신규 제어기가 적용되었습니다. VPC는 파워트레인과 셰시 기능을 통합한 크로스 도메인 제어기 역할을 하는데, SCU와 CDCU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SCU는 변속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기이고, CDCU는 ESC, EMS, AWD, MDPS, CCU 등의 제어기에서 정보를 받아 주행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을 통합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CDCU는 셰시 제어에 특화된 셰시 통합 제어기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커넥티비티 정보 교환, 고장 감지, 고객 편의 기능 제공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기를 통합하여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고 각 제어기가 처리하는 정보에 대한 용량 한계를 극복하여 더 빠른 속도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VPC가 신규 적용된 것이죠. VPC는 차량 정보를 메인 제어기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만약 VPC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면 메인 제어기가 시스템 제어를 수행하는 이중 제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PC를 통해 제어되는 대표적인 셰시 기능은 기존의 CDCU에서 제어했던 횡풍 안정성 제어, 오토 터레인 모드 등이 있습니다. 2022년에 팰리세이드 개조가 출시되면서 2019년에 출시되었던 팰리세이드 초창기 모델 대비 ADAS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팰리세이드 초창기 모델에 없던 차로 주행 보조 버튼이 적용되면서 차로 유지 보조 단독 사용이 가능해졌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주행 중 편제동 제어에서 주행 중 경고 및 출차 중 정지 제어 기능으로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에는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2단계가 대부분 적용되어 플래그십 SUV에 걸맞는 ADAS 기능을 구현합니다.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인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이 기본 적용되면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 2가 적용될 뿐 아니라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후측방 레이더가 기본 적용되어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됩니다. 차량의 기본 트림에서 옵션을 추가 적용하거나 상위 트림을 선택하게 되면 ADAS DRV 및 ADAS PRK가 적용되어 굉장히 많은 기능이 적용되죠. 다양한 인지 센서 및 제어기를 기반으로 디올류 팰리세이드에서 구현 가능한 ADAS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셰시 시스템과 ADA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러닝센터 이태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이 출시된 이후로 대한민국 패밀리 SUV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모델로 등장하였습니다. 더욱 강인하고 섬세한 디테일을 액티브 에어 플랩을 적용하였는데, 캘리그래피 트림일 경우 액티브 에어 플랩을 라디에이터 그릴과 동일한 패턴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측면부에서 살펴보면 차량의 휠베이스 및 전장이 기존 차 대비 증가하였는데요.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전장은 5060mm로 기존 차 대비 65mm 증가하였습니다. 프론트 오버행이 기존 차 대비 40mm 줄었고 리어 오버행이 25mm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휠베이스가 기존차 대비 70mm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실내 거주 공간의 여유는 더욱 많아졌죠. 휠 또한 18인치, 20인치, 21인치 사양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21인치 휠을 적용한다면 플래그십 SUV에 맞는 웅장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면 공간 확장에 업라이트 사이드 글라스를 적용하여 프리미엄 SUV 단면을 시각화하기 위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램프는 어떠한지 글로벌 러닝센터 김경태 강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의 전장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는 램프 시스템입니다. 전면 램프는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강인함과 넓은 스탠스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후면 램프는 프리미엄 SUV로서의 모습을 담아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전후면 램프의 작동 모습을 살펴보시죠. 실내로 들어와서 볼까요? 1열과 2열 모두 전동 시트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 특히 3열 승객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2열 시트에 틸팅형 워크인이 구현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9인승으로도 출시되는데요. 9인승의 경우 1열에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센터 콘솔 기능이 겸비된 승객석이 추가됩니다. 2열 시트에는 암레스트 조작 패널을 이용해 다이내믹 바디케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승객 하차를 돕기 위해 후석 인디케이터를 설치해 후측방에서 차량에 접근할 경우 경고등이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트렁크 내부를 보면 많은 짐을 싣는다거나 차박 등 다양한 활용에 있어 손쉬운 조작이 가능하도록 2열, 3열 시트 조작이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작 결과를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적용된 시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장 디자인은 가족과 나를 위해 세심하게 디자인된 웅장하고 안락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컨셉 아래 현실로 구현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CCLC가 적용된 AVN을 볼 수 있죠.
주행 시 전방 주시를 가능하게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전 11인치에서 12인치로 사이즈가 증대되어 다양한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V 컨셉에 맞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기존 차에 적용되었던 버튼식 SBW에서 칼럼 로터리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동 버튼이 SBW에 적용된 것이 눈에 띄죠. 센터 콘솔에는 UVC 살균 기능을 포함한 양문형 멀티 콘솔이 적용되어 수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센터 콘솔 위쪽을 보면 공조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는데, 전후석 통합 터치 공조 컨트롤을 활용하여 운전석에서도 후석 공조 제어가 가능합니다.